안녕하세요, 이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저희 주제 파악은 한 주제를 시즌별로 하나만 골라서 끝까지 파보는 방송이고요. 그 중에서도 시즌 1은 특별한 직업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뭐 가을 기운이 훨씬 풍기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저번 녹음할 때만 해도 날이 아직 너무 덥다. 네. 장마가 끝났지만 다시 더워졌다. 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은 또 굉장히 또 시원하고 요새는 아침 저녁으로는 그렇죠. 굉장히 일교차가 선선한, 굉장히 크고 완연한 이럴 가을로. 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쵸. 환절기에 네. 또 네, 항상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주제 파악 시즌 1 직업에 벌써 우리가 7번째 그러니까요. 게스트를 만나볼 텐데요. 14주가 지난 상황입니다.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앞에 6분하고도 굉장히 또 의미 있고 너무 재밌는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네네. 오늘은 이제 7번째 네네. 어떤 직업인가요? 저희가 지난 6회 때 라디오 PD님과 음흠. 이제 라디오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이어서 저희가 미디어에 관련된 네. 직종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요새 또 뉴미디어들이 막 생기고 맞습니다. 하는데 그렇죠. 하연 씨가 생각하시기에 그런 미디어 중에서 네. 어떤 제일 클래식한 네. 가장 기본적인 미디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클래식한 미디어는 뭐 이렇게 활자를 눈으로 읽는 신문이 그쵸. 아닐까 그쵸.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영상으로 미디어를 접한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이전에 신문, 활자로 하는 미디어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 신문 관련해서도 다양한 직업들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직종분이신 신문 기자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7회 게스트 신문 기자 김민주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라고 합니다. 야, 국제신문. 네. 국제신문이 앞에 붙으니까 그쵸. 굉장히 공론화되는 것 같아요. 거의 오늘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뭐 국제신문 뭐 누구 기자입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해주셨는데요. 뭐 그것도 좋지만 뭐 그 외에 또 본인의 네. 또 특별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신문 기자 일을 횟수로는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음흠. 2014년 12월에 입사를 했고요. 네. 지금 사회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부. 네. 그리고 35평생 부산에 살았고, 네네. 토박이. 네, 두 아이의 아빠고요. 네. 제가 굉장히 길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이고. 근데 제가 이제 8년 중에 5년을 사회부 기자로 살았고, 네. 부산의 3개, 그러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3개 지역을 빼고는 어쨌든 1년씩은 다 출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허. 출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을 좀 돌아다니게 되는 루트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한 3년쯤 지나니까 제가 굉장히 길치고 지하철만 특히나 타고 다녔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많아지니까 그 주요 루트들이 쭉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산이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네. 일로 가면 이게 나오는구나. 아직까지 저한테 이제 오지로 남아 있는 곳은 강서, 강서. 사상, 사하. 세 개. 이렇게 제외하고는 어쨌든 뭐 일한 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좀 많이 극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질문해 봤을 때 이제 최대한 직업과 연관 짓지 말고 본인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약간 슬펐던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니까 네. 제 소개할 게 그렇게 좀 이렇게 이렇다라고 할 만한 게 잘 없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두 아이의 아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정도로 제가 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회부에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은 동래구하고 금정구, 네. 그러니까 구청과 경찰서 아하. 그리고 법원하고 검찰 네. 이렇게 기관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 기자라는 여러 같은 이제 기자라는 직업이지만 여러 분야의 또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회부 기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 주요 사고들을 또 중점으로 다루시는 또 기자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 그 정훈 씨가 말씀하신 라디오 PD님 모시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때도 정말 좀 듣기 힘든 이야기, 좀 현실성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비하인드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과연 이 기자 쪽을 또 꿈꾸고 또 기자 쪽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민주 기자님 혹시 지난 그 라디오 PD님 방송 들으셨나요? 제가 풀로는 못 들어봤고요. 주제 파악 방송 이제 클립 유튜브에서 많이 있는 부분들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고 어떤 분위기로 말을 하면 될까라고 생각해서 조금 들어본 건 있어요. 다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 주제 파악 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까?
이게 뭐 지인 찬스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051 FM에 있는 정욱교 PD. 네. PD님. 정 PD님. 그 정 PD님 제가 안 게 2015년도였어요. 그리고 네. 제가 검색해 보니까는 제 이름하고 정 PD님 이름을 2개 넣었을 때 검색되는 기사가 한 5-6건 정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정 PD님 이름을 안 내세우고 쓴 관련 익명의 기사가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정 PD님을 제가 처음 만났던 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전에 활동하시던 그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네. 그 활동 자체가 저는 당시에 굉장히 좀 재밌다고 생각돼가지고 그 취재를 요청을 드린 기자 입장이었고 당시에 거기 국장님이셨고요. 국장님.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이야기를 들었고, 근데 네. 사실은 그렇게 취재 한번 하고 네. 그냥 소원해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보통은 그런 관계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냥 뭔가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한두 번 정도였지만 밥이나 술도 먹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대학생이셨으니까 네. 좀 대학 쪽을 취재해야 되면 제가 좀 도움도 많이 얻었었고, 이 051 FM에 대해서도 제가 올해 중반기쯤이었죠. 어쨌든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지역성을 가지고 가는 로컬 크리에이터 네.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해가지고 기사도 썼었고, 매번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고 말씀을 듣는 입장에 있었는데 한번 이 출연을 해줄 수 있겠냐 네.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흔쾌히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부달라 때도 제가 한번 같이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네네. 제가 좀 너무 조심스럽고 네. 방송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엄청 좀 헤맸거든요. 네네. 언제 만회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마치. 오늘 왔어요. 만회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네. 왜냐면 지금 굉장히 못하셔서 만회를 하러 왔다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자기소개만 부탁드리고 왜 왔냐 부탁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 정보들을 뭐 이렇게 주시는데 말씀을 너무 지금 잘하고 계세요. 술술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는 뭐 오늘 제가 봤을 때 정훈 씨나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할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오늘도 리액션 위주 방청객 네. 느낌으로다가 약간 뭐 그렇게 가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야, 기자라는 직업 사실은 이게 흔한 직업이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쵸. 주위에도 특별하죠. 뭐 이렇게 물론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이야 항상 이제 보시는 분들이지만 네네. 그래서 이 직업으로 어쨌든 지금 한 8년 차를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죠? 요거 하면서 이 직업에 대한 요렇게 하면은 이 뭐 기자지 약간 그런 어떤 방법이랑 노하우 그렇죠. 또 사회부면 사건 사고를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 사회부 기자만의 노하우도 또 따로 있을 것 같고. 네네네. 혹시 뭐 그런 보통- 게 있으면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8년 중에서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약간 그게 좀 뻥튀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4년 12월에 입사했기 때문에 네. 한 달 뒤부터 2년 차였고요. 그렇게 그렇죠. 2년 차가 네네네. 됐다. 그렇게 쳤을 때 8년 중에서 이제 1년은 또 육아휴직이 있었고, 네. 그러면은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기자 생활의 대부분을 사회부에서 보냈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도 부서가 바뀌면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네.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네네. 뭐 안 그런 직업군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맷집이 좀 좋아야 된다고 맷집. 네.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어쨌든 매일 마감이라는 거에 쫓길 수밖에 없는 입장을 그쵸.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밖에 나가서 일을 해보면 이제 기자, 그러니까 사회부 기자가 와서 뭘 물어본다고 할 때 네. 사람들이 뭘 말을 잘 안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부분인데 내가 뭐 때문에 왔고 뭐가 궁금하니까 이렇게 오픈을 다 하고 취재하지 네네.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 취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나 만약 뭐 캥기는 게 있다. 네.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해줘야 돼? 그렇죠. 그럼요. 뭐 그런 그 정도면 다행이고요. 뭐 어쨌든 훨씬 더한 말하자면 안 좋은 반응을 겪게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꺾일 때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맷집이 당연히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근데 그런 구조 속에서 어쨌든 저는 마감이라는 걸 가져가면서 그 시간 속에서 최대한 정보를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한번 어떻게 좀 말하자면 꺾였다 까였다고 해서 나 오늘 마음이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끝나는 거예요. 마감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조금 뻔뻔해져야 되고 어허. 조금은 모질어져야 되고 그 기자라고 할 때 좀 생각되는 안 좋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솔직히 그거 조금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좀 있고요. 뭐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네네. 좀 잘 극복해내야 네네. 그런 것도 이제 노하우다라고 네. 이제 말씀해줬고, 저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딱 하나가 오는 게 맷집이 좋아야 된다. 맷집.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뭐냐면은 네. 어떤 기사를 쓰고 했을 때 뭐 굉장히
누구한테 피드백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뭐 이렇게 뭐 전화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좀 심한 그렇죠. 얘기를 뭐 듣는다든지, 예, 뭐 하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 뭐 그런 걸로 또 뭐 우리가 마상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들 받는 경우도 많으신가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그 때에 따라서는 제가 최대한 확인한다고 쓰긴 썼는데 통화하다 보면 이거 내가 뭔가 중간에 잘못됐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건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죠. 네네네. 그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사과를 하든지 유감을 표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다만 이제 기사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지만 이익하고도 좀 직결되는 문제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 와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겠죠. 그렇죠. 제가 이름이 그렇다가 보니까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전화 와서 다짜고짜 그냥 야 니년이 김민주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렇죠. 저는 김민주는 맞는데 니년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튼 근데 그럴 때 보면 이제 제가 남자인 게 확인되면 또 상대방 태도가 바로 바뀔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뭐 아무런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그런 거 없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오실 때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둘이 굉장히 그런 맷집들을 이제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는 거고 단단해지는 거고 익숙해진다고 해야 되나, 내성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들도 특히 그렇죠. 기자는 이제 언론에서 사람들을 어쨌든 정보를 전달하고 그 음흠. 정보에서 사람들이 많이 좌우되고 맞아요. 생각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직종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을.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항상 모든 직업을 우리가 인터뷰할 때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만큼 많이 그쵸. 힘든, 두드려 맞고 고생하는 직업인데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보람이라 그러죠. 굉장히 찍히는 보람. 숫자들. 숫자들 어떻게 좀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가성비 측면에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상처가 금융으로 치료될 만큼 줄 수 있는가? 그렇죠. 보상이 되는가? 잘은 모르겠어요. 이건 약간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뭐 부산에서 그런 직종은 잘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대우가 참 좋은 직업은 정말 드물다고 생각하고요. 뭐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기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역 신문사 뭐 지하 일간지 중에서 정말 대우가 좋은 곳은 부산일보입니다. 이건 뭐 객관적으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제 소득 자체가 적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경찰 기자의 하루 일과는 보통 이제 오전 6시 반에서 7시 정도 사이에 시작이 되고요. 그 밤 9시 다 돼서 그러니까 집에 귀가한 이후에도 뭔가 좀 쫓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생겨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갑자기 생기거나, 그렇죠. 사건은 이게 언제 뭐 생길지 모르니까. 아니면 굉장히 예민한 사안을 취재해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들으려고 수없이 일과 시간 중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대로 마감을 했는데 갑자기 8시에 전화 와가지고 자기 할 말 있다. 그러면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시 받아가지고 그렇죠. 새로 그럼 저는 듣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시 또 보충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요. 저희 회사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주 6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만 쉬고 이 월화수목금 일을 다 일하는 뭐 그런 환경이었었기 때문에 하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가 충분하다 라고 생각한 적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데 사실은 뭐 갈 수 있는 곳이 없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제가 이 일 자체를 좋아하고 지역 신문사 기자로서 행동하고 일을 하고 결과를 낼 때 그런 제 자신이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따지면 뭐 가성비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가격 대비 어떤 내 마음 나의 가심비라고 어떤, 네네 가심비 그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점수를 주신다면 점수는 너무 어려운데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저의 직업 만족도 한 6.5에서 10점 정도 주겠습니다. 7점 정도면 이것도 평균 이상은 했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가 다른 직업분들도 많이 얘기를 들어봤지만 가성비가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그런 받는 돈을 떠나서 그 직업 자체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본인이 그 직업으로 실현하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사명감이라는 거죠. 일에 대한
언론에 대한 사명감. 그런 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그런 사명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위해서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또 반대로 그냥 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더라가 있고 굉장히 이제 뭐 많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김민주 기자님은 어느 쪽에 좀 속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 후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신문 기자가 됐던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약간 아까 앞선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제가 사명감식이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하는 게 저한테 조금 맞고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리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근데 제가 이 직업을 갖기 전에 6개월 정도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전혀 다른 계열이었고요. 근데 거기는 보수라거나 전망이라거나 처우가 다 좋았어요. 근데 6개월 정도라는 게 뭐 길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이거 못하는 일은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보수가 좋고 나에게 맞지 않는 옷. 맞아요. 네, 그게 6개월이면 사실 충분히 느낄 만한 시간이죠. 이게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는 그 회사를 쭉 다녔다면은 마지막 6개월 마지막 학기가 그냥 처리가 되고 졸업해가지고 쭉 다니는 거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이제 중간에 드랍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서 4학년 2학기도 남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뭘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원서를 막 써봤을 거잖아요. 정말 많은 원서를 저도 썼거든요. 그쵸. 근데 희한하게 저는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인문대. 문도리죠. 문도리 중에서도 클래식이죠. 근데 희한하게 탁 떨어지는데 어쨌든 언론사가 1차가 붙는 거예요. 신문사든 방송사든 1차가 언론사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시간은 많이 없고 집중을 하자. 일단은 1차가 되니까 그 다음을 준비해볼까? 그래서 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문사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은 제가 평생 부산에 살았고 뭔가 좀 만약에 내가 진짜 기자가 될 수 있다면 지역 사안, 지역 이슈를 가지고 지역 시민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작더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 부산에 남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 지역 신문사는 당연히 두 곳 다 시험을 쳐봤고요.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된 뭐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사실 기자나 이런 분들은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사실 이런 전공을 하고 있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언론 관련된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다들 기자 쪽으로 많이 가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고 근데 또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는 것이 보면 그쵸. 정말 그러니까 전공도 정말 다양하고요. 준비를 하던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마음먹은 이후로 저는 뭘 했냐면 이제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약한데 보통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언론 지망생들의 카페가 있잖아요. 말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아랑 카페가 있잖아요. 다음에 저는 아랑 카페의 존재를 입사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7시부터 하던 그 MBC 아침 라디오를 손석희 씨가 진행을 할 때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들으면서 처음에는 하는 말을 다 받아 써봤어요. 다 받아 써보다가 이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뭐지? 물론 그 전부터 이제 뉴스라고에 대한 관심을 기본적으로 가지고는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또 뭐 어학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학원을 다니면서 했지만 뭐 언론사에 입사하려고 내가 따로 무슨 학원을 다녔다거나 어떤 이른바 말하는 언론 고시반 그런 생활을 저는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좀 통했긴 한데 지금 보면 대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대학원도 그런 과정이 생겨버렸고 보통은 그런 코스를 밟아서 오더라고요. 어쨌든 제 방식이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방 하신 얘기는 뭐 일반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준비를 하시는 분들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말 나온 김에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거 내가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걸 좀 준비하면 유리하더라.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만약에 이제 이건 좀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예를 들면 언론 고시반처럼 운영되는 학원이라거나 그런 게 굉장히 일반화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데도 없어요. 언론사조차도 어떤 아카데미 같은 걸 운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기사를 쓴다거나 기사를 분석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약간 논외로 두고 그러면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이 뭐가 준비돼야 하냐면 이건 이제 저의 성향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는 걸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맷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일을 경험을 해보면서 좀 많이 미리 까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까이는 연습.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언론사 지망생들이 이것도 일반화할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마이웨이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존심도 좀 세요 보통은. 그래서 이 입사를 준비하는 과정부터도 그렇고 좀 자기를 많이 보호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입사해 보면 모든 회사가 똑같을 텐데 입사하면 그냥 바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이등병. 이등병. 그야말로 이병이죠. 이등병이죠. 그러니까 배워 나가야 하는 단계인데 보통 언론사의 방식은 조금 매뉴얼로 정리가 돼 있지 않고 제도 뭐 도제 방식처럼 그리고 조금 강압적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일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서도 사고는 안 나야 되니까 좀 이게 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리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상처들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입사해서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입사하기 전에 종류불문 모든 일을 많이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깨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깨져보고 대신에 복귀해보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말하자면 다리가 안 맞았구나 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해놓고 그런 걸 좀 길러 놓으면 입사했을 때도 훨씬 더 뭐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내 맷집이 좋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보통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해놓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좋은 것 같아요.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 특히 깨져보고 까여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어디 가서는 잘 들어보지 못하는 말들이라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뭐 일을 하면서 금방 많이 깨져봐야 된다 얘기했지만 조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야 이거 나 진짜 심하게 까여가지고 이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딱 기억나는 충격적인 어떤 그런 또 사회부면 또 범상치 않은 그러니까요. 특히나 특히나 사회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많았거든요. 많아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자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업계든지 간에 말하면 업계 사람은 바로 알아먹는데 그냥 말했을 때는 그게 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되게 비근한 게 보통 제가 이거 진짜 술안주 삼아서도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수습 기자 때 영도경찰서로 출입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입사를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된 경우였어요. 운전을 잘 못했죠. 근데 영도경찰서가 대부분 경찰서가 그렇지만 좀 주차장이 좁고 맞아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입구 쪽이 아니고 저 안쪽에 보니까 훨씬 더 자리가 널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쪽에다가 쭉 들어가서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볼일을 보고 2-3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영도서는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입구 쪽에 민원인 주차장 몇 개를 제외하고는 안쪽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직원들의 차가 이중 주차가 쫙 되는 거예요. 내 차는 저 구석에 있는데 근데 저는 나와야 되는데 저는 차를 몰고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차 박아놓고 왔으면 됐어요. 근데 수습되니까 나는 저 차를 빼야 돼 이거에만 꽂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좀 직책이 있던 분한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분이 서해도 방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방송을 하신 거예요. 지금 국제신문 누구의 차가 어디에 있는데 그러니까 다 나와서 차를 빼 이렇게 된 거예요. 영도선은 구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대로에 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들이 빼서 잠깐 어디 있다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가면 무조건 큰 길을 타야 돼요. 맞아요. 제 차가 나올 때까지 계속 차들이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서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말 죄송한 상황 맞잖아요. 그래서 진짜 얼굴이 빨개지고 솔직히 좀 눈물 났거든요. 나 어떻게 하지? 왜냐면 그때 제가 29살이었어요. 그리고 2개월 전까지는 대학생이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그런 일을 당하고 내가 그런 민폐를 끼치다니 사람들한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형사자치도 좀 거칠잖아요. 하면서 니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뺐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전화위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영도서에서 완전 각인이 된 거죠. 어딜 가든 그 사람이 처음에 취재를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그 사람도 조금
경계심을 갖잖아요. 신원 그렇죠. 확인도 안 되고 근데 하니까. 딱 저를 보면 예를 들면 얼굴을 본다거나 국제신문 누굽니다. 그때 그 주차장 이제 그때 이 때문에 하다가 이제 뭐 이야기가 풀릴 때도 있고 그렇죠. 뭐 지금에 와서 제가 미워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억이 정말 저 입사하고 초기에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 당시에 견디기 힘들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찔하네요, 진짜. 아찔하다. 네. 약간 이건 뭐랄까? 이건 약간 이등병이 사고 쳐서 병장이 연병장을 완전군장으로 돌고 있는. 근데 그걸 내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이런 기분이랄까? 분위기로 식은땀 흘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또 재밌는 에피소드. 이거 재밌는 에피소드 말고 혹시 기자님의 어떤 개인적인 에피소드는 진짜 약간 진땀 나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들어봤는데 혹시 그런 거 말고 이제 취재하신 사건 중에서 저희한테 소개해 줄 만한 좀 임팩트 있는 사건 뭐 이런 건 있으실까요? 굉장히 저한테 강렬하게 남아 있는 사건은 네네. 제가 2010년 남부서를 출입할 때 발생했던 광안동 신혼부부 실종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30분 1시간 이야기도 모자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TV에서도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던 그 아래서도 나왔었고. 그죠. 그 사건이 있었고, 근데 그 사건이 이제 너무 좀 긴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냥 요즘 제가 좀 자주 곱씹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7년도 11월에 수능이 매년 수능을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왜 부모님들이 애를 많이 태워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도 아들의 수능 날 부탁을 받고 아들을 태워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태우고 쭉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좀 마음을 이렇게 좀 가다듬고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컨디션 관리 딱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딱 도착해서 내렸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여기 어디야? 왜 그랬냐면 이 아들이 시험을 치러야 되는 곳은 중구 해광고였어요. 해광고. 근데 아버지가 말을 잘못 들어서 해운대 해광고로 간 거예요. 와. 근데 보통 이제 수능 날 아침에 우리가 좀 출근도 늦게 하고 경찰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쫙 깔려 있잖아요. 해광고 입구에서 난리가 나니까 이제 경찰이 온 거예요. 뭐 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고 진짜 막 이 순찰차를 미친 듯이 몰았겠죠.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 학생은 꼬리는 했어요. 해광고에 시간 안에. 다행이다. 그러니까 시험 잘 쳤는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그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참 이게 수능날 아침에 보통 경찰 기자, 사건 기자들이 그런 이모저모로 취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해본 그런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강렬했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야기를 곱씹는 게 뭐냐면은 그때는 저는 이제 마감해서 까먹었죠. 근데 그때는 제가 신혼이었고 애가 없었어요. 지금 제가 첫째가 아들 4살이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얘를 수능날 아침에 잘못 태워줬으면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 못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아버지는 애가 시험 치고 다행히 들어갔는데 그래도 아침에 너무 당황되는 일을 겪었으니까 조금 이 시험에 온전히 집중을 못했을까봐 걱정을 하루 종일 했을 것인데 근데 그 기본적인 원인 제공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그 마음을 그런 죄책감이 계속 그 아이를 봤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물론 이게 2017년도에 그 친구는 지금 아마 군대도 갔다 왔을 것이고 졸업해서 뭐가 됐을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혹시 벌써 그죠? 지금 한 4년, 5년. 맞아요. 그렇죠. 혹시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2007년도 수능 때 해광고를 가야 되는데 해광고를 갔다 하시는 분이거나 혹은 그분을 알고 계신다면 내 친구 얘기다. 저희 쪽으로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김민주 기자님께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잘 치셨는지. 그렇지. 시험 잘 치셨는지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현장에 있는 4명도 지금 굉장히 궁금하게 됐네요. 꼭 한번 분명히 잘 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아무튼 저는 애라는 것이 없었고 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지도 상상을 못 해봤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그 이후에 그게 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에 이게 그때는 이제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키우니까 조금 그때 내가 썼던 그런 것들이 좋다라는 거는 어떻게 뭐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원만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기자가 또 바쁜 직업이고. 그러니까 그 바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첫째가 4살이고요. 네네. 둘째가 이제 60일 조금 지났어요. 70일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언론사에 처음 입사하면 수습 기자 교육이라는 거를 받아요. 네. 지금은 이제 세명대에 있는데 한겨레에 있었던 안수찬 기자가 당시에 그 강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수업하다가 저는 솔직히 그분의 수업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런 말을 했었어요. 좋은 기자이면서 좋은 아버지일 수가 없다. 내가 해보니 그렇더라. 그분은 정말 좋은 기자라고 널리 인정받는 분인 건 맞아요. 근데 뭐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셨지만은 실제로는 좋은 아버지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뭐 지역 언론사하고 이른바 중앙 언론사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좋은 기자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나? 그래서 제가 일단 좋은 기자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첫째 때는 1년 정도 육아휴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육아휴직을.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는 지역 신문사의 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었어요. 지금도 별로 없어요. 거의 뭐 부산에 제가 알기로 5명 안쪽일 거예요. 저는 두 번째로 들어갔었고요. 용기 있게 이렇게. 그러니까 또 첫 봤다가 또 누가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저희 회사 안에서. 그쵸. 그래가지고 들어갔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냥 아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을 이제 육아 뒷담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 온라인 칼럼처럼 게재를 했었어요. 그거는 최근까지도 시즌 2를 해가지고 게재를 했었는데 뭐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첫째하고의 유대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하고 아이도 저에 대해서 많이 믿어주고 의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이어나가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아이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약간 낙인 같은 거예요. 첫째 때 육아휴직을 썼잖아요. 제가 둘째 낳고 나서 그 말을 10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육아휴직 들어갈 거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어요. 첫째 때는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일단 지금은 돈도 없고요. 여러 가지 그렇죠. 애를 키우려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저는 만약에 가능한 여건이 된다면 한 번 더 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애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만 쓰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기자라는 바쁜 직업과 또 좋은 아빠, 그 아이와의 좋은 유대감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많이 또 이렇게 뭐 자신의 어떤 생활도 많이 내려놔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참 이 현실 속에서 많이들 이렇게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기자 혹은 언론인을 다루는 지금까지 많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죠? 본인도 지금 그리고 그 어떤 현장에 가장 또 많이 녹아 있는 사람이시고요. 우리 기자님이 보셨을 때 여러 영화 드라마 중에서 이거 진짜 정말 현실성 있게 잘 만들었다 하는 뭐 드라마나 영화 기자 언론인을 딱 주제로 했을 때.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약간 TV는 원래 잘 안 봤어요. 그리고 영화도 솔직히 입사하거나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좀 특히나 그런 좀 진지하거나 이런 영화는 제가 좀 잘 못 봤는데 뭐 잘 만들었다고 하긴 좀 그런데요. 그게 있었죠. 갑자기 그 영화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유승범 씨하고 황정민 씨하고 그러니까 유승범 씨가 기자로 나오고 황정민 씨가 경찰이고 그 중간에 그거 뭐죠? 그 호의가 계속되면 그거는 검사가 나오죠. 검사로 맞아요. 유승범 씨가 검사로 나오고 유승범 씨가 검사로 나오고 제목이 부당거래 맞아요. 부당거래. 그게 뭐 다 사실이라고는 제가 못 하겠는데 그 요즘에 특히나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도 보면 유승범이라는 검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기자에게 몇 가지 제한적인 사실을 흘려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자는 그 검사가 준 그 제한적인 틀 안에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뭐 현실에서는 완전히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사실 부산 지역은 잘 별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른바 중앙지검이라거나 서울 쪽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검찰이 초기에 어떤 사건을 수사하면서 기자들한테 사실은 검찰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죠. 그쵸. 그 맥락 중에 일부를 누군가에게는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은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로 시민들한테 알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가 아니고 중간에 어딘가 이상한 부분만. 그렇죠. 그건 검찰이 의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영화를 볼 때는 그냥 그건 약간 오락 영화에 가까워서 별로 그런 부분 눈여겨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올수록 지금의 모습과 당시에 류승범이라는 이름으로 류승범 씨가 연기했던 그 검사가 취했던 방식은 좀 소름 돋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뭐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뭐 약간 무섭고도 굉장히 재밌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야 이게 막 기자를 주고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영화처럼 사시는 분이시네.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현실은 정말 팍팍하고요. 막 차 빼라 하면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래요. 우리 뭐 기자분이시니까 굉장히 또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세상인데 필수품처럼 다니는데 기자분들은 핸드폰으로 보통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어떤 어플들을 좀 많이 쓰시는 편이세요? 그 어플은 일단 기본적으로 직장인들 다 마찬가지겠죠. 카톡인데 저는 좀 카톡 지옥에 살죠. 왜냐하면은 사회부 안에서도 여러 개의 단톡방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부장이 대장인 방이 있고요. 그다음 경찰 기자들의 대장이 캡이에요. 캡이 대장인 방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 편집국원들이 속해진 방이 있고요. 또 그 중에서 일부가 속해진 방이 있어요. 그리고 저의 입장은 언제나 거기서 최하층민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누가 몇 시에 뭘 물어도 난 대답해야 되는 보통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게 좀 처음에는 정말 스트레스가 컸고요. 지금도 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적응한 거고 약간 이제 같은 경찰 기자 안에서도 연차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약간 노이로제가 올 정도로 핸드폰이 울리면 그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 많이 쓰는 어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타 언론사의 앱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MBC나 KNN이나 KBS가 있다고 치면은 또 연합뉴스 앱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속보라거나 아니면 타사가 뭐를 썼는가 예를 들면 이른바 이제 물 먹는다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를 다른 매체 기자가 알고 쓰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말하자면 커버해야 되니까 계속 업무 시간 중에 혹시라도 뭐가 났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챙겨보는 그런 상황이 되죠. 약간 그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하루 종일 23번 틀어놓고 계시거든요. 기자님도 집에 가셔도 약간 그런 편이신가요? 저는 집에 TV가 따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런 뉴스들이 정리된 앱이 있어요. 그 앱을 자꾸 피드를 돌려본다거나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기자는 일단 항상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그렇죠. 어느 신문사에서 갑자기 어느 정보가 터질지도 모르고 또 말대로 사건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기자는 맷집이 좋은 사람이 좋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 말고도 혹시 이런 기자라는 직업을 하기에 어떤 걸 가지고 있으면 좀 적합한 사람일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그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일단 지역 신문사의 기자고 사회부 기자니까요. 기본적으로 글 잘 쓰면 좋아요. 근데 글을 잘 쓴다는 건 이제 기사라는 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양식의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게 쓸 수 있다고 유리하게 쓰면 사건 기사를 그럼 박살 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해진 틀을 지켜가지고 기사를 쓴다는 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을 잘 쓴다라는 느낌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글을 잘 쓰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쨌든 결과물은 기사로 내놔야 되는 직업이니까 기본적으로 좋아요. 유리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맷집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처음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그냥 내 명함 하나 까놓고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뻔뻔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성정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선배들이 뭐 어떤 경찰이 있다고 칠 때 그 경찰한테 주임님 하는 것과 네가 걔의 형님이 되거나 걔가 너의 형님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게 유착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부침성이 좋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빼오고 훨씬 더 쉽게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왜 항상 공식적인 루트라는 게 존재하지만 비공식 루트가 훨씬 빠르고 깊고 정확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구축할 수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좀 뻔뻔할 줄을 알고 부침성이 좋다라는 건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부침성. 우리 김민주 기자님은 부침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별로 좀 그런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제 선배들로부터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예를 들면 뭐 경찰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보통 구청 단위를 담당해 왔으니까 구의회나 이런 데 좀 친해진 사람들한테 뭐 술 먹고 형님 맺어봤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술김에 형님이라고 해버리니까 나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얘는 다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색해져 후퇴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자기 스타일이 있으면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경찰서라고 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실함이라는 건 좋은 직업적으로 좋은 말하자면 미덕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직업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서 형사장실이 있다. 전 매일 가요. 매일 아침에 가요. 그럼 처음엔 다 귀찮아해요. 좀 뭔데 왜 맨날 오는데 되는데 그게 쌓이고 그 순간이 지나가고 어느 시점에서는 형사들이 자기들은 로테이션을 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눈에 한 3번 정도 띄었다. 그 말은 얘가 그 기간 동안 매일 나왔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이야기하다 보면 또 서로 이야기가 걔는 맨날 오더라. 그럼 어느 순간 얘가 정이 딱한 거야. 그리고 정이 들잖아. 맞아요. 혹시라도 하루도 안 가면 얘가 아픈가? 오늘은 또 왜 안 왔지? 이러고 무슨 일인가? 저는 약간 그런 방법을 취해요. 그러니까 좀 성실하게 매일매일 찍다 보면 아무튼간에 훨씬 더 친밀감은 깊어지고 그러면 안타까우니까 밥 먹다가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내용도 함부로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팀 거 말고 나 오늘 이 팀하고 밥 먹는데 야 4팀에서 있다. 보이스피싱 약간 뭐 구속 이렇게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오면 보통 말을 해주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저는 보통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면 유리하지만 꼭 그래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이 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스타일 좀 찾고 맞아요. 그래서 좀 유리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그걸 극대화하면 좋은 기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좋은 기자는 제가 좋은 기자인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아니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땐 좋은 기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방법도 있다.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또 좋은 말씀 많이들 해주셨고 근데 지금 근무하시는 곳 국제신문의 사회부 김민주 기자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저희가 시간을 딱 10초를 드리거든요. 홍보할 수 있는 그러면은, 시간.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 10초. 뭐든지 홍보해도 됩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네. 근데 딱 10초 안에만 해주시면 돼요. 요거 하나 부탁을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갑니다. 시작. 네, 저희 국제신문이 머라노라고 해서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신문의 핵심적인 기사 3건을 꾸려서 각 기사를 3줄로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건데 무료니까 매일 신청하십시오. 무료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그거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반으로 줄었을 텐데. 무료니까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문에서 하는 프로그램 홍보까지 아주 알차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근데 정말 그 기자라는 직업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뭔가 공신력 있는 어떤 한 분야에 정말 전문성을 물론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뭐 그런 좀 결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직업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기자님 만나고 정말 수습 때 실수했던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또 어떻게 생활을 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일단은 굉장히 뭔가 사명감이 남들과는 조금 틀리다. 그렇죠. 기자라는 직업.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직장인이다. 그들도 결국 직장인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정우 씨는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어쨌든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를 하고 왔고요. 네네.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 방송만큼은 제가 이제 저희 대학 동기들한테 또 후배들한테 널리 퍼뜨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 우리 정훈 씨가 이 칭찬에 굉장히 좀 박하거든요. 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진짜 아주 네. 우리 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 또 해봤는데 김민주 기자님은 이 시간 어떠셨어요? 저도 그냥 그러니까 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기본적으로 오늘 사실은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왔고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미리 준비하거나 생각했던 거 말고도 더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저도 조금 약간 놀랬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 안의 일을 밖에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 조직 중에 하나가 언론사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공적 말하자면 방송이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를 마친 것 같은 그런 좀 후련함이 그래서 되게 좀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썸네일 제목은 그렇게 달아드릴게요. 국제신문은 듣지 마세요. 관계자들은 듣지 마세요. 시계땀이네. 그렇습니다. 정말 굉장히 또 시간이 이렇게나 게을렀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신 김민주 기자님 여기까지 또 하고 보내드리는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조은 씨. 다음에도 우리 또 재밌는 그럼요. 직업 또 이렇게 하시고 모셔가지고 또 얘기를 나눠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가을 추석 잘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한가위 복 이만큼 받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